뉴욕의 한 은행. 오늘따라 유난히 북적이는 창구입니다. 한 남자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수표를 내밀며 말합니다. 여기 현금으로 인출해 주시겠어요? 은행원은 수표를 받아들고 잠시 살펴봅니다. 능숙하고도 섬세한 손길로 수표의 질감, 인쇄 상태, 서명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러한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복잡한 과정에도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자신감과 여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윽고 은행원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는 잠시 전산망을 통해 수표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듯 하더니 이내 손짓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은행 창구를 떠납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인출한 현금이 묵직하게 들려 있습니다. 얇은 지폐 한두 장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임을 암시하는 두툼한 뭉치입니다. 거리를 걷는 남자의 발걸음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가볍습니다. 그는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 1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온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능적인 빛이 번뜩입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이용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저렇게 대담하게 은행을 털다니. 지나가던 신문 가판대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뉴스 소식. 뉴스 앵커는 경악스러운 목소리로 연일 터지는 수표 위조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에는 아랑곳 없이 들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 속 장면 같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바로 이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의 놀라운 실화를 스크린으로 옮겨 담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부터 전 세계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찬사를 받았으며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 미국 뉴욕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프랭크의 가족. 그의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프랑스 출신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부유한 삶은 아니었지만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가 깊어 프랭크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평화는 깨지고 맙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가정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뜨렸고 이로 인해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법정에서 어린 프랭크에게는 충격적인 선택이 주어집니다. 아버지와 살 것인지 어머니와 살 것인지. 이 선택은 어린 프랭크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고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립니다.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된 프랭크는 길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던 그때 그는 우연히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에 잠입하여 프랑스어 교사 행세를 시작합니다. 이 대담한 위장은 그의 기발한 재치와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시작했던 일탈이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랭크는 자신의 특별한 재능, 즉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타인의 신분을 위조하고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비범한 재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믿게 만드는 탁월한 언변과 천연덕스러운 연기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프랭크의 사기 행각은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그는 항공사의 조종사 제복을 입고 페남 항공사의 부조종사로 위장하여 전 세계를 무료로 여행합니다.
조종사 신분으로 무료 숙박과 식사를 해결하고 심지어는 기내식 잔반까지 활용하는 기질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는 비행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지만 기장과 승무원들 앞에서 능청스럽게 조종사 행세를 하며 아무도 그의 정체를 의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의사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고 변호사 행세까지 하며 법률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의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대담하여 그 누구도 어린 프랭크가 이런 엄청난 사기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10대 후반에 불과했지만 그의 사기 능력은 이미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봐, 자네 정말 실력 있는 조종사더군. 다음 비행에도 자네가 조종해주면 좋겠어. 비행을 마친 항공기 기장은 프랭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합니다. 그는 프랭크가 단 한 번도 비행 훈련을 받아본 적 없는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겁니다. 프랭크는 그저 조종사들의 대화와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모방했을 뿐입니다. 그의 비범한 관찰력과 모방력은 매번 완벽한 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버드 법학 박사 학위를 위조하여 루이지애나 주 검찰청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존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마치 신들린 연기자처럼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프랭크의 뒤를 쫓는 FBI 요원 칼 헬레티는 프랭크의 천재적인 사기 행각에 혀를 내두릅니다. 칼은 수많은 위조 수표 사건을 담당하며 프랭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는 프랭크가 남긴 흔적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그를 잡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지만 프랭크는 항상 한 발 앞서 도망치며 칼의 추격을 교묘하게 따돌립니다. 마치 영화의 제목처럼 잡을 테면 잡아봐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칼은 프랭크의 지능적인 수법에 매번 허를 찔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프랭크가 어린 나이임을 직감하고 그의 심리를 파고들려 노력합니다. 칼은 단순한 범죄자와 경찰의 관계를 넘어 프랭크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젠장, 또 놓쳤잖아. 저 녀석은 대체 뭐하는 녀석이야? 귀신도 이런 식으로 도망치진 않을 거야. 칼은 사무실 벽에 걸린 프랭크의 수배 사진을 노려보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프랭크에 대한 강한 집착과 호기심이 생겨납니다. 둘은 쫓고 쫓기는 관계를 이어가지만 그 과정에서 묘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칼은 매년 프랭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프랭크는 도피 중임에도 불구하고 칼에게 전화를 걸어 외로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칼은 프랭크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기도 하고 프랭크는 칼에게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추격전을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발전합니다. 프랭크의 사기 행각은 결국 유럽에서 끝이 납니다. 프랑스에서 체포된 프랭크는 혹독한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되고 칼은 그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직접 프랑스로 날아갑니다. 송환 과정에서 프랭크는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하지만 결국 칼에 의해 다시 체포됩니다. 이후 프랭크는 미국 교도소에 수감되고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칼의 도움으로 FBI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사기 수법을 활용하여 위조 수표 감별 전문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의 비범한 재능은 이제 범죄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어이, 프랭크. 이번에도 기가 막히게 위조 수표를 찾아냈더군. 자네는 정말 천재야. 역시 자네를 놓치지 않길 잘했어.
칼은 프랭크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합니다. 프랭크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재능을 좋은 일에 사용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의 삶은 극적인 반전과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단순한 범죄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한 천재 사기꾼의 기구한 삶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 정체성 혼란, 그리고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프랭크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사기 행각을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의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영화는 그의 화려한 사기 행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방황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그는 단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와 안정감을 갈망했습니다. 이 영화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톰 행크스라는 두 명의 명배우의 연기 앙상블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천재 사기꾼 프랭크의 매력적인 모습과 동시에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감, 그리고 점차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눈빛 연기는 프랭크의 복잡한 감정선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톰 행크스는 집요하면서도 인간적인 FBI 요원 칼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칼은 단순히 프랭크를 잡는 것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그를 이해하고 이끌어주는 멘토 같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두 배우의 호흡은 영화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섬세하고 치밀한 연출은 이 실화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며 196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합니다. 그의 연출은 관객들이 프랭크의 여정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듭니다.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비범한 천재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단순히 타고난 재능일까요? 아니면 절박한 상황이 빚어낸 결과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공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일까요? 이 영화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프랭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본 모습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성장과 변화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명작입니다.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매력적인 이야기에 빠져들어 보세요. 당신도 이 특별한 사기꾼의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천재 사기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성장통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프랭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그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지혜라는 것을 영화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또한 이 영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올바른 가치 추구에서 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프랭크의 삶을 통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회적 제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범죄 실화를 재구성한 것을 넘어 깊이 있는 인간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걸작입니다. 그렇기에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단순한 오락 영화를 넘어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교육적인 가치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프랭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